네, 오늘은 이희호 여사도 조문을 했고 이회창 전 총재도 조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고영신 전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정치부장도 지냈고요. 그리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이 JP 참 정말 거물은 거물이구나.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거목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그 쏠린 관심들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들 보면서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문님? 그렇죠. 지금 박영영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김종필 전 총리의 그런 그 정치적인 족적이 얼마나 큰가를 그 조문객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명사라는 분은 다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직 조문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현대사가 상당히 굴곡진 그런 현대 정치사인데 그 굴곡진 현대 정치사만큼이나 굴곡진 정치 역정을 살아오신 분이고 현대 정치사의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16 쿠데타도 하셨고 또 중앙정보국도 장설을 하셨고 또 김대중, 김영삼, 양김 씨와 함께 또 삼김 시대라는 그 지역주의 정치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의 그 5.16 쿠데타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하면서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고 또 우리 보수 어떤 원류로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정통성이랄까 정체성 이런 것도 또 굳건히 지켜오신 어떻게 보면 명함이 가치 있는 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그 우리 현대 정치사를 살아오신 그런 거목에 대한 어떤 추모정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조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거목이 김종필 전 총리는 지금 생존해 계신데요. 그렇죠. 거목에 대한 추모에 거목에 이제 그 같은 거목 같은 이 그늘에서 현대사를 같이 해오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겠죠. 말씀 나온 김에 그 사촌 언니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조문을 하러 갈까요? 어떨까요? 저는 특히 이제 일반 외부인이 아니라 특히 가족이고 또 김종필 전 총리께서는 가족인과 동시에 또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아버님과 정치를 같이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물론 그 외부 조문을 많이 가셨거든요. 구평의 전 이원 회장이라든지 또 박경리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조문을 많이 가셨고 특히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네, 재임 시절에 직접 가셨고 이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세월호 유족들 그때 한번 조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실 것 같다.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이번에 설 명절에도 대통령께서 좀 가족들 불러서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도 이번에 박우경 여사 그 조문을 가면은 아마 국민들도 모두 박수를 칠 겁니다. 역시 대통령이 저렇게 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또 가족도 챙기고 또 친인척도 이렇게 챙기시면서 그게 무슨 부정적인 요인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이 좀 조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김 시대에 그 바깥 분들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먼저 별세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인들 중에서는 이번에 박영욱 여사가 별세하셨고 이희호 여사가 오늘 그 조문하러 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종필 총재와 그 인사를 나누고 반갑게 손을 잡고 한 모습입니다. 삼김 시대가 이제 정말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걸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장면이기도 하고요. 보자면 특히 이제 삼김 시대의 삼김들도 중요하지만 이 삼김의 부인들 보면 참 내조하는 걸 보면 저도 사실 매년 이제 설날 때 그 청구동을 가면 박영욱 여사가 이제 떡국을 끓여 주십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라든지 기자들이 오면 최근에도 하셨나요, 그거를? 최근에 못 하셨죠. 최근 한 몇 년 못 하셨죠. 예전에 정치에 이제 계셨을 때 그때 이제 외부 손님들 받으셔서 가면은 하루 종일 이제 떡국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할 때 각 이제 중요한 이제 김대중 그때 이제 총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솔직히 이제 떡국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중국에. 그래서 특히 이제 가면 굉장히 기자 한 명 한 명을 다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또 한 상 한 상 이렇게 밥을 따뜻하게 내주시고 그런 모습들 보면 참 저런 걸 물론 저한테만 그랬지만 그 모든 사람들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호 여사도 보면 이 삼김 씨의
어떤 부인들, 손명순 여사도 그렇지만 참 저분도 정말 대단하다. 삼김치를 이뤘던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큰 토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동반자, 그렇죠. 동지기도 하고 지금 그런. 뭐 박영 여사에 대해서 64년간 그림자 내조를 이렇게 했다 예. 하는데 5.16 이후 64년간 JP가 총리를 2번 하고 구선 의원 아닙니까? 예. 그 기간에 조용히 내조를 했는데 지금 뭐 이호 여사는 다소 그 정치적인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드러난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한 건 아니고 예. 손명순 여사나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또 박영옥 여사 또 이호 여사 보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내조를 해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에 또 유경수 여사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모님도 저 상도동, 청구동, 동교동 떡국 다 드셔보셨죠? 다 떡국을 먹었습니다. 고모님 어느 게 제일 맛있으시던가요? 저는 동교동 이호 여사가 차려준 떡국에다가 또 뭐 인절미도 주시고 많이 예. 그랬던 것 같고, 예. 저 박용영 여사도 떡국도 내오고, 그 당시는 그 아들, 우리가 들어갈 때 아들이 그때는 또 김진 씨. 이제 김진 씨가 아. 떡국상을 갖다 나르고 그랬습니다. 아, 또 그랬군요. 그 딸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랬어요. 예, 예리 씨. 예, 맞아요. 예. 대리 씨가. 그 조금 전에 보니까 이회창 총재가 찾아왔던데요. 네. 조문했던데 어떻게 보면 조금 미묘한 사이, 그 충청권 나중에 충청권 맹주가 누구인지 그 조금 미묘했던 사이죠. 저렇게 두 분은요. 근데 충청권의 진정한 맹주라 하면은 뭐 JP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맹주라는 게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그런 용어기는 하고 이제는 뭐 맹주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만 맹주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지지 기반이 확고하고 거기에 카리스마, 국민적 카리스마를 인정해주는 카리스마 있어야하고 또 공천권, 정치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계보 보수들을 계보 의원들을 정치인들을 거느릴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역시 JP에 비해서는 이해창 전 총재께서는 좀 한참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충남에서 뭐 학교를 나오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충남 출신이신 거고 오늘 충남권 인사들이 안희정 지사 뭐 이회창 전 총재에서 충남권 인사들이 모처럼 아주 한 자리에서 화기애애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땠답니까? 무슨 얘기들 같아요? 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JP 같은 경우 보면 그 아주 대단하신 게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는 메시지들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주신 거 보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김기춘 실장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셨다는 거하고 또 문재인 이 새정치연합 대표한테는 개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총리 되신 이완구 총리 자기는 리틀 뭐 J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완구 총리한테는 직언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직언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라. 아주 따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서 그만한 메시지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사람들을 굉장히 생각하고 어떤 메시지 줘야 될 것인가를 이제 하는 그런 걸 보면 역시 정치 구단이구나.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줄 아는 정치인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그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JP의 그런 그 말들을 보면 그런 인문학적인 깊이, 소양 그런 것들, 학문적인 어떤 그 깊이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난다라는 그런 저는 느낌 받거든요. JP는 말하자면은 군인으로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군 생활을 하신 분이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그런 인문학적인 교양을 충분히 받으신 분이고 또 평생을 책을 가까이 하신 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로맨틱한 정치인이랄까 애인이랄까 뭐 그림도 잘 그리시고 뭐 폭탄주도 잘하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인간의 폭이 정말 크신 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릇이 크다. 이럴 경우에 아마 JP 같은 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전문성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야도 물론 JP로서는 정치 구단이라고 할 정도로 집단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에 뭐 최고봉에 이르렀지만 다른 분야, 인문학적인 분야, 예능 분야 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오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쉬운 말로 그런 그 훈수를 정말 정치 구단으로서
정치 대선배로서 딱딱 맞는 훈수를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뭐 혹시 그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오늘 그 김종필 전 총리 자, 이호 여사 만났을 때 그 대화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남경필 경기지사고요. 자, 들어보시죠. 선거 때는 같이 다니기도 했고 건강하셔야 돼요. 이제 가진 어른 분까지 다 더 보태서 오래 사셔야 돼요. 예, 아마 그 DJP 연합했을 때 대선 네, 때죠. 그렇죠. 그때 아마 같이 선거운동하고.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정치적인 진영은 대부분의 시간에 다른 진영에 있었지만 저분들끼리 느끼는 어떤 그 동지애 같은 그 동질감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한마디로 이제 고수들끼리 통하는 그 내면에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로 그때 당시에는 헤어지고 어떤 적대적 관계였지만 또 끝나고 난 뒤에는 끊임없이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하고 예.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관계를 가져나가는 거 보면 참 지금의 정치가 좀 배워야 될 점들이 아닌가. 지금 당장은 정치적 입장에서 서로 갈라지고 어떤 싸우더라도 예. 실제로 그 내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공감하는 것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가져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JP는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떤 헤어질 때도 보면 예. 정말 다시 안 볼 상대 이런 상대 이렇게 아주 극악한 말을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정치인은 그만큼 공백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직설적인 말보다는 어떤 그 고전의 예시를 들어서 그런 뭐 80년대에는 뭐 출레이 불사춘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무항심, 무항산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작년 국회 가셔서는 예. 그 뭐냐면 국회가 하도 이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경제가 안 좋으면 정치나 사회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런 하나의 화두를 던지면서 상당히 그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사실은 오늘 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으니까 또 그 DJP 연합이라는 것도 가능했었던 것일 테고요. 자, 오늘 사실은 주인공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그 주인공을 굳이 뭐 말한다면 박영옥 여사일 그렇죠. 텐데요. 예, 예.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 두 분이 저렇게 부부의 의가 저렇게 깊었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아마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번 그 JP가 박영옥 여사가 이렇게 많이 아프면서 입원하면서부터는 사실은 JP도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갖고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휠체어를 타고 매일 가서 간호하고 저녁 9시까지 그렇게 같이 계시다가 오고 이번에 또 돌아가실 때도 그 결혼 반지를 목걸이를 해주고 키스를 해서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지금도 상영이 일부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니마 저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그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이 JP와 박영 여사의 최근에 그런 이런 두 분의 그런 관계를 보면서 그 영화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달리 볼 것도 없다. 저런 분들 또 정치계에서도 저런 그 부부 관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예. 원래 부부 금슬이 좋았던 부부입니까? 아니면은 좀 그 나이가 드셔서 더 이렇게 좋아진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저도 이제 이 청부동을 뭐 출입하면서 보면 예. 참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JP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그렇게 스캔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보면 뭐 어디 뭐 혼에 자식이 있다든지 뭐 이런 뭐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사실 JP 같은 경우는 그런 별 소문이 없었고 특히 이제 이 박영옥 여사 두 분과의 관계 보면 집에 가서도 보면 항상 이 대화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다정스럽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JP가 작년에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반신불수가 된 그런 상황에서도 보면 예. 하여튼 JP가 끊임없이 박영옥 여사 이제 병실을 조문을 가고 병실을 찾아가서 간호도 하고 예. 그런 걸 보면 참 두 분 사이는 굉장히 남달랐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 너무 사이가 좋으시니까 지금 JP 같은 분은 돌아가실 경우 국립묘지에 뭉쳐야 하는데 예. 지금 박영옥 여사하고 같이 묻히고 싶어서 선산에 묻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죠. 결정하는 게요. 결혼할 때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식구지를 박영옥 여사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읊어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하자면 단 한 사람에게라는 이런 시구절을 읊어주면서 이렇게 평생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다짐은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긴 하는데
그걸 지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많은 않죠. 경우에.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대로 JP는 그렇게 정치 경력이 오래 있었지만 뭐 예. 과거에 그런 정치인들의 경우는 뭐 요정 정치라고 해서 뭐 요정에 가서 정치도 많이 그때는 하고 더더군다나 예, 뭐. 그런데도 아무런 스캔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뒷 스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구 정치인들, 거물 정치인이라는 분들은 다 있었는데 뭐 JP는 그런 뭐 스캔들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 박용옥 여사도 행복하셨겠군요. 이렇게 남편. 물론 이제 정치인의 아내로서는 뭐 행복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 예를 떡국도 들어서, 끓여야 되고. 예, 특히 이제 JP가 2인자였기 때문에 항상 감시받고 견제받고 또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타인에 의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DJP 연합을 해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DJ에 같이 함께 하는 뭐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네. JP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속에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하려면 결국 뭐 부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인한테밖에 하소연하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박영욱 여사가 참 평생 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대단한 인내심이고 또 대단한 어떤 그 내조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소개를 해주고 결혼식 때 선물로 뭐 소 한 마리를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1950년 7월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난 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육군본부가 그때 대구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종필 당시 중위가 정보국에 있었는데 중위였군요, 그때. 중위. 아. 근데 그 당시 이제 또 박영욱 여사도 구미 지금 선산이죠. 예. 구미죠. 구미 달성. 거기에서 그 대구로 피난을 갔었는데 그때 소개를 시켜줬고 마침 그때 박영욱 여사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예. 그 당시는 뭐 정보국에 있었으면 중이라도 상당히 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라리아를 또 좀 치료도 해주고 간호도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연이 맺어졌고 아. 어쨌든 그 다음에 51년 2월에 결혼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중매를 서서 결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소 한 마리를 보내주는데 잔치를 4일간인가 하고도 또 고기가 남았다는 겁니다. 아, 황소 한 마리고요. 황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죠. 그렇죠. 박상희. 셋째 형. 예. 네. 셋째 박상희 형. 씨라고 셋째 일찍 형이죠. 돌아가신 그 형님인 거죠. 그 아마 그분도 아마 피살되는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분도 뭐 이렇게 그 당시 우익들한테 뭐 예, 피살되는. 남로당에 예, 그랬어요.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그분의 그 따님인 거죠. 그러니까 맞딸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하고는 이 사촌지간인 거고요. 네. 박지만 씨 찾아갔을 때 그 두 분 나눈 대화가 있나요? 자, 시간이 다 돼가서 들어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 그러니까 쌍둥이 이제 임신했다고 박지만 씨가 하니까. 찾아갔는데 서양이 부인 서양이 여사가 못 온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예. 쌍둥이를 배갖고 배가 남산만 해서 못 왔습니다 하니까 JP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느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아들 때문에 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미 애도 하나 낳은 데다가 또 쌍둥이까지 있으니까 JP로서는 뭐 자기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예. 기뻐했겠죠. 예,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간 다 됐는데 들어보시죠. 참 집사람은 지금 배가 산만해갖고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해갖고 급했구만. 숨이 차갖고 다니죠. 둘밖에 안 될 건 셋 만들라고. 이제 그래서 합의 넷입니다. 그래? 건강하지? 네, 건강. 아버지가 들었지만 얼마나 좋아하실까. 참 연세가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89세인데 이게 목소리가 힘이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여전히 느껴지고요. 얼굴도 그럼요. 젊었을 때 모습이 아직 남아 있다고도. 이제 제가 작년 초에 이제 한번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뇌졸중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식사를 안 하시다가 식사를 하시게 된 게 뭐냐면 이 이제 오른쪽 손에 이제 이게 못 쓰게 되시니까 왼쪽 손으로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젓가락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서 집에서 계속 연습을 하셔서 예. 어느 정도 젓가락질 되셨을 때 이제 외부인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렇군요. 이 참 힘들게 음식을 집어서 이제 드시는데 그 모습 보니까 참 이게 대단하구나. 이분이 그걸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왼쪽 손으로 식사할 수 있게끔 하시면서 이제 당시에 처음으로 포도주를 그때 한 잔 드셨거든요. 예, 예. 굉장히 좋아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선대에서 배울 것은 또 배우고 또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은 발전시키고 또 극복해야 될 것은 극복해야 되겠고요. 그런 하나의 그 교훈을 주는 한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인 고영신 전 경향신문 논설부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회 말씀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